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오늘은 하이타이의 23년 1분기 실적과 컨퍼런스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타이는 이번 분기 어마어마한 매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지금 하이타이는 단 한 분기도 빠짐없이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아주 아름다운 회사죠. 118밀리언을 달성했고요. 전년도 동기 대비 63%, 저번 분기 대비 9.2% 성장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순이익도 다시 정상적으로 마이너스 3.9밀리언 달성했습니다. 마진율은 27.3%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매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요. 캐나다가 93밀리언에서 99.6밀리언까지, 그리고 미국이 15.6에서 16밀리언, 그리고 기타 지역도 다시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래서 전 권역이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매장 수 같은 경우는 151개에서 이번 분기에는 늘어나지 않았죠. 회원 수 같은 경우도 9만, 70, 45만, 55만, 75만, 95만에서 이번 분기에는 97만 5천 명으로 증가세가 상당히 감소하는 모습 보여줬죠. 그리고 엘리트 구독 회원 같은 경우는 6,000명에서 9,000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숫자는 마리아나 전체 소비자의 약 14%에 해당하는 모습이고요. 이것은 퀘벡 지역을 제외한 것이죠. 자, 그래서 하이타이의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됐다. 자, 그래서 매장 수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원이 증가하는 것도 상당히 감소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장 수는 이제 안 느는 건가? 꼭 그렇진 않죠. 자, 지금 현재 151개에서 151개, 분기당 늘 증가했던 매장 수가 이번에는 정체를 했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8개의 매장을 준비 중에 있고, 1개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마니토바, 그리고 6개는 온타리오에 집중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하이타이는 앞으로 23년도에 50개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축소하고 많이 늘려봐야 10개에서 20개 정도만 늘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 하이타이는 매출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것보다 이익을 늘리는데 집중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이번 분기에. 자,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22년 1분기 5%였던 게 지금 현재 9%까지 올라와 있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0에서 30%를 하이타이가 가져가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통 20에서 30%면은 업계 1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은 70%를 점유하는 것은 완전히 독점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점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자연계의 섭리 같아요. 애플도 30% 이상 점유를 못 하잖아요. 우리 몸도 수분이 70% 이상 점유를 하면 인간이 아니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렇게 50에서 70% 하이타이가 점유를 못할 것이다. 자, 그렇지만 이 업계 1등이 되기 위해서는 20에서 30% 정도 점유를 하게 될 것이고, 현재 9%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장이 150개죠. 장기적으로는 250개에서 300개가 된다면은 하이타이의 캐나다에서의 성장은 거의 다 이뤘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는 275에서 274, 그리고 부채는 112에서 110밀리언 감소했고요. 부채 비율은 68%에서 67%로 1% 감소했습니다. 자, 이번 분기 2분기 연속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됐죠. 하지만 프리캐시 플로우가 발생한 건 22년 4분기였고 실질적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1이었고, 그 다음에 재무활동으로 2.4밀리언이 나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0.3 현금 흐름이 유출됐고, 약 1.2밀리언가량 투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 약 2밀리언 현금 유출이 발생했다. 그래서 프리캐시 플로우가 플러스가 된 거는 아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장이 프리캐시 플로우가 됐다 이건데, 사실은 오퍼레이션만 프리캐시 플로우가 된 것이고 전체적인 현금 흐름은 아직도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 분기에도 시가총액이 120밀리언에서 89밀리언,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또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1.1달러 수준인데 1달러 밑으로 빠지면은 주식 합병을 하지 않는 한 나스닥에서 퇴출당하죠. 자, 그래서 지금 하이타이는 정말 내려올 때까지 내려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PS 레이쇼는 0.19가 됐습니다. 0.28에서 0.19가 됐는데 매출은 늘어나는데 주가가 또 떨어졌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싼 주식이 돼버렸죠. PS 레이쇼가 0.19가 되는 주식을 혹시 알고 계시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아무리 마진이 10%도 안 된다 하더라도 PS 레이쇼가 이렇게 낮은 주식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하이타이의 마진율은 27%죠. 앞으로 장기적으로 마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으로 믿을 수 없을 만큼 박한 평가를 받고 있죠. 언제나 문제는 유상증자입니다. 사실은 인수합병으로 주식의 숫자가 늘어난 것인데 이게 유상증자 아니고 뭐겠습니까? 돈 대신에 주식을 줘서 인수합병을 계속해서 이뤄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유상증자하고 다를 게 전혀 없겠죠. 자, 그래서 이번 분기에도 69밀리언에서 72밀리언까지 주식의 숫자가 대폭 늘어났죠. 주식의 숫자 같은 경우는 기관의 비중이 7.0에서 6.9%, 그리고 내부자는 8.9%, 그리고 개인이 84.2%라는 비중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기관의 비중이 감소한 게 아니죠. 오히려 기관의 비중은 늘어났는데 워낙 주식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비중이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주식의 숫자가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기관이 들고 있는 주식의 숫자는 늘어난 거죠. 하지만 비중은 7% 계속 정체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관의 비중은 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이타이는 이번 분기에 체질 개선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앞으로 SG&A 비중을 감소시키고 인수합병은 하지 않겠다. 만약에 매장을 늘리더라도 현금으로만 하겠다. 현금과 대출을 통해서만 하겠다는 것이죠. 더 이상 주식 숫자를 늘리면 이제는 나스닥 퇴출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상증자를 통한 인수합병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언제쯤 진정한 순이익이 날 수 있을지를 고려를 해본다면 자, 동일 매장 매출이 저번 분기에는 9%였지만 이번 분기에는 4%로 떨어졌죠. 자, 동일 매장 매출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수합병을 하면 보통 하이타이의 매장은 일반 매장의 매출의 2배 내지 3배가량을 찍기 때문에 인수하는 즉시 동일 매장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동일 매장 매출이 증가했지만 앞으로는 그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번 분기 대비 이번 분기는 4% 증가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4%가 증가한다고 보고요. 자, 마진은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30%에 도달할 것이다. 월급과 G&A는 매출의 증가 비중만큼 그대로 증가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23년 1분기에 매출은 181밀리언, 그리고 매 분기 4%씩 증가하겠죠. 아마 이것은 23년에 10개 매장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아마도 이 정도 수준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일 매장 매출도 결국 매장이 늘어나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가정을 그대로 두고 자, 마진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30%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월급은 매출 비중만큼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봤고요. 마케팅 비용은 라지가 더 이상 늘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정했고 G&A도 매출 증가 비중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도 특별히 매장 수가 크게 늘지 않기 때문에 고정으로 봤고요. 이자도 특별히 늘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기타 비용도 2.5밀리언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23년 3분기부터 순이익이 플러스가 되고요. 프리캐시 플로우는 저는 다음 분기부터 실질적으로 플러스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23년 3분기,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순이익이 늘어나게 되고 24년 4분기에는 6밀리언이 늘어나게 되겠죠. 자, 이것은 10일이나 독일 진출 이런 것들을 제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타이 주식이 23년 3분기 정도면 주식이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타이 주가가 왜 계속 떨어집니까? 네, 맞습니다.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주식의 숫자는 하염없이 증가했는데 누군가 계속 판다는 것이죠. 왜 팔까? 도대체 왜 팔까? 자, 가장 최근에 인수했던 지미를 생각해보면 자, 100% 주식 발행을 통해서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4.9밀리언의 주식을 발행해서 매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주식 가격으로 보면 약 430만 주를 주고 지미를 사온 거죠. 자, 그래서 지미가 가지고 있던 캐시가 62만 달러, 인벤토리 30만 달러. 자, 그리고 굿윌, 무형 자산으로 2.7밀리언을 줬죠. 자,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장한테 준 돈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사장은 지미를 내어주고 하이타이 주식 약 430만 주. 지금 현재 가격 기준입니다. 자, 돈 한 푼 못 받고 주식으로 430만 주 받은 지미 사장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이 지미라는 사장이 하이타이 주식을 계속 보유해줘야 우리의 주가가
그나마 유지가 될 것인데, 지미 매장을 운영하던 사장은 분명히 사업가죠. 분명히 이 사업을 내주고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사업을 또 해야지 뭐 주식 투자로 갑자기 뭐 사람이 전환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대부분 팔지 않았을까? 하이타이가 저번 연도에만 거의 7개, 8개에 가까운 인수합병을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진행했다면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자, 그래서 하이타이의 이번 컨퍼런스 콜의 주요 내용은 앞으로 인수합병은 없다는 것이죠. 자, 주식을 발행해서 인수합병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라지가 공언을 했고요. 에비터 기준 3에서 5, 이 정도도 안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확실하게 에비터 기준으로 뭐 1에서 2, 이 정도 기준이 아니면은 인수합병은 절대 없다. 그리고 올해는 매장을 10개에서 20개만 하겠다. 그러니까 프리캐시 플로우가 플러스가 돼서 주식의 숫자는 안 늘리겠다. 자, 그래서 지금 1달러대에 떨어진 이 주가를 방어하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회사의 장기적 목표는 250개가 목표다. 250개가 돼야 캐나다 시장의 점유율 20에서 30%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1등 기업이 되겠다는 거고, 그렇다면 당초에 캐나다에 집중하는 것은 24년까지이고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으로 넘어가겠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좀 늘리고 페이고 전략을 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금을 마련해서 그 현금으로 회사가 성장하는 그런 정상적인 기업이 되겠다. 더 이상 주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하이타이의 주식을 팔려는 수요는 확실하게 감소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이타이의 주가가 늘어나진 않겠죠. 왜냐하면 라지 본인이 맨날 옵션으로 주식을 늘리고 있고, 그런데 자기 주식을 매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회사가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려면은 사장이 우리 회사 주식이 싸다고 생각해서 주식을 좀 사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주주들의 희생을 강요했죠. 자, 그래서 앞으로 라지가 정신을 차리고 이 하이타이 주가를 제대로 부양해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분기에는 컨퍼런스 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컨퍼런스 콜 영상을 따로 만들 것이고요. 하이타이를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구독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시간에 관계없이 하이타이의 컨퍼런스 콜 내용 전체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